지구를 지하철에 한번 빗대어 봅시다. 1800년 10억 명 수준이던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87년 50억 명을 돌파하였고 2021년 약 79억 명에 달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며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늘어난 인구만큼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삶에 익숙해지며 우리는 너무 쉽게 원하고 소비하고 버리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자원을 소비한다면 2050년의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지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순환 경제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분별하게 자원을 채취한 뒤 필요 이상의 물건을 대량 생산하여 사용 후 바로 폐기하는 일직선의 경제 형태, 즉 선형 경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환 경제에서는 자원을 채취해 필요한 물건을 생산한 뒤 사용 후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합니다. 순환 경제는 일직선의 형태가 아닌 둥글게 순환하는 모양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인 것이죠. 순환 경제에서는 다 쓴 플라스틱 제품을 무분별하게 폐기하지 않고 종류별로 모은 후 깨끗이 세척한 뒤 재활용하여 물병이나 비닐, 의류 등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수열 소장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잡박사전의 허소율,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서 자원순환 전문가이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그럼 소장님을 만나뵈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수열 소장님.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렇게 그런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쓰레기 전문 연구소입니다.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쓰레기 박사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질문들, 분리배출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다 보니 쓰레기 박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편하게 쓰레기 박사 줄여서 쓰박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79억 명의 세계 인구가 지금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고 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자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고 나면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의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하면서 우리의 자원의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이 약 930억 톤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1800억 톤으로 2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의 문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이런 환경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소장님께서 쓰레기 문제 해결책으로 꼽으신 자원순환사회는 무엇이며 기존의 선형경제와는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캐고 사용하고 쓰레기로 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보여주는 게 선형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기만 하니까 자원 고갈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선형경제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선형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을 낭비하다 보면은 우리 물질 소비로 인한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물질을 계속해서 돌려서 자는 거죠.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이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계속해서 돌려서다 보면 천연 자원의 소비량을 줄일 수가 있고 쓰레기 처리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자원 고갈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사회가 순환 경제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 파괴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나감으로써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3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듀스 줄이고, 리유스 재사용을 하고, 리사이클 재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불필요한 소비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원의 사용량을 줄여야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가피하게 소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바로 짧게 쓰고 바로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쓰레기로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쓰레기를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더라도 이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R 원칙에서 세 번째 리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을 통해서 이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되는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뭐 장난감이라든지 학용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그냥 실정이 나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고 매장 같은 것들도 한번 소비를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렇게 중고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새 것만 사지 말고 중고품들도 한번 소비해 보는 이 습관들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쓰레기를 배출할 때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굉장히 잘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래서 자원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께 많이 알려오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찼던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동안 갑갑해했던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을 접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쓰레기 문제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우리의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실제 쓰레기가 줄어드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또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소비 생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인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종량제 봉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소비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관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비 방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쓰레기 꿈나무들 대환영하고요. 쓰레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쓰레기 박사 홍수일 소장님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재활용에 힘써야겠어요. 그럼 안녕!